입속 염증이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바로 입냄새. 그 중에서도 입냄새와 치매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강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구강건강과 더 많은 건강 정보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6년 경력의 내과 의사로서 구강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입냄새 또는 구취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익숙한 고민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불쾌한 냄새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입냄새와 치매 사이에는 놀라운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입냄새의 주요 원인인 치주염, 잇몸 질환이 치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입냄새의 주요 원인, 치주염과 입속 세균. 입냄새는 대부분 치주염이나 치은염과 같은 잇몸 질환에서 비롯됩니다. 치주염은 잇몸에 염증이 생겨 치아를 지탱하는 뼈와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바로 구강 내 세균입니다. 치주염이 입냄새를 유발하는 이유. 치주염에 걸리면 구강 내 세균들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서 번식하게 되며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가스로 인해 구취가 발생합니다. 세균들이 분해하는 단백질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이 입냄새의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황화한 물은 특유의 악취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입속의 세균들이 잇몸 염증을 일으키면서 입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2. 입속 세균과 뇌의 관계. 그렇다면 입속 세균과 치매는 어떤 관계일까요? 2-1. 치주염의 세균이 혈관을 타고 뇌로 퍼질 수 있다. 입속 세균은 단순히 입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치주염이나 잇몸 질환에 걸리면 세균이 잇몸의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균들은 혈류를 타고 다른 장기로 이동하며 그 중에서 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균들이 뇌로 이동하고 뇌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염증이 계속해서 쌓이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2. 포르피로모나스 긴기발리스 세균. 특히 중요한 세균 중 하나가 바로 포르피로모나스 긴기발리스 세균입니다. 이 세균은 치주염을 일으키는 주요 세균으로 최근 연구에서 치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세균은 뇌에 침투하여 뇌의 염증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결국 염증이 지속되면서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르피로모나스 긴기발리스는 치주 질환과 치매를 연결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3. 알츠하이머와 염증. 알츠하이머병의 특징 중 하나는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이 단백질이 축적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결국 기억력 저하나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입속 세균이 뇌의 염증을 유발함으로써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속의 세균들이 염증을 일으켜 뇌로 전파되면 뇌에서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입속 세균, 염증과 치매의 연결고리. 3-1. 입속 염증이 뇌의 염증을 촉진한다. 입속 염증, 특히 치주염에서 발생한 염증은 전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이 뇌로 전달되어 뇌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의 염증이 지속되면 신경세포의 손상과 기능 저하가 발생하며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2. 염증 반응의 역할. 염증은 면역 체계의 반응으로 감염이나 손상에 대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 세포 손상과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매의 경우 만성적인 뇌 염증이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고 뇌의 기억을 저장하는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4. 입냄새를 방치하면 치매까지 갈 수 있다. 입냄새를 방치하는 것은 단순히 불쾌감을 초래하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치주염과 같은 구강질환이 심해지면 그 세균들이 전신으로 퍼져나가면서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주염에 의한 만성 염증이 뇌로 전파되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입냄새가 난다고 해서 단순히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구강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강 세균의 관리를 통해 입냄새를 없애고 동시에 치매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5. 입속 염증과 면역력의 관계. 입속 염증은 단순히 입안의 불편함을 넘어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입속 염증을 방치하면 면역 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입속 염증이 면역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1. 입속 염증의 발생 원인. 입속에서 발생하는 염증은 치주염, 치은염, 구내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대개 입속 세균의 과다 번식이나 치아와 잇몸 사이에 쌓인 플라그에 의해 유발됩니다. 특히 치주염은 잇몸에 염증이 생겨 치아를 지탱하는 뼈와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입속 염증의 원인. 구강 내 세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치아와 잇몸에 세균이 쉽게 번식하게 됩니다. 이 세균들은 입속에 염증을 유발하며 염증이 심해지면 면역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플라그와 치석,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들이 결합하여 플라그를 형성하고 이 플라그가 치석으로 변하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흡연, 담배는 입속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입니다. 담배 속 화학 물질이 입속 세균의 균형을 깨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입속 세균이 계속 번식하게 되어 잇몸과 치아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5-2. 면역력과 염증의 관계. 면역력은 우리 몸이 질병이나 감염에 맞서 싸우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백혈구, 항체 등 여러 면역 세포들이 협력하여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입속 염증이 생기면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5-3. 염증과 면역 반응. 염증은 면역 체계의 방어 반응입니다. 입속에서 염증이 생기면 면역 체계는 염증 부위에 백혈구를 보내서 세균과 싸웁니다. 하지만 만성 염증이 계속되면 면역 체계가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어 면역 체계의 자원이 낭비되고 전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4. 만성 염증과 면역력 저하. 입속 염증이 계속해서 만성화되면 이는 전신 염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성 염증은 면역 체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면역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만성 염증은 자가면역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여러 전신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입속 염증이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입안에서 그치지 않으며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5-5. 입속 염증과 면역력의 상호작용. 입속 염증이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 염증 반응과 면역 세포의 활동. 입속에서 염증이 일어나면 백혈구와 같은 면역 세포들이 염증 부위로 이동하여 감염된 세균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염증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만약 염증이 만성화되면 면역 세포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이는 면역력에 과도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5-7. 면역 체계의 자원 소모. 입속 염증이 장기간 지속되면 면역 체계는 지속적으로 염증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면역 체계의 자원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즉, 면역 세포들이 입속 염증에만 집중하게 되어 다른 감염에 대한 방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5-8. 염증이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 입속 염증은 전신 염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균들이 혈류를 타고 온몸에 퍼지면 이 염증은 심장, 혈관, 신장 등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염증 반응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장기별로 기능 저하나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6. 입속 염증을 방치하면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 입속 염증이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이 단지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염증을 방치한다면 그 영향은 점차적으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6-1. 심혈관 질환. 입속 염증이 만성화되면 심장과 혈관에 영향을 미쳐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주염이 심장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염증이 혈관에 영향을 미쳐 동맥경화증이나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6-2. 당뇨병. 만성적인 입속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당뇨병은 입속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상호작용으로 두 질환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6-3. 치매. 입속 염증은 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입속 세균이 뇌로 전파되면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염증이 뇌의 염증 반응을 촉진시켜 알츠하이머병 등의 치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7. 비싼 치과 치료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구강관리법. 이제 중요한 건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입냄새를 예방할 수 있느냐겠죠. 사실 집에서도 충분히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올바른 양치질. 매일 아침과 저녁 3분 이상 꼼꼼히 양치질을 하세요. 잇몸 라인과 치아 사이도 잘 닦아야 합니다. 이때 소프트한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강하게 닦으면 잇몸에 자극이 가고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2. 치실 사용. 치실은 칫솔로 닦기 어려운 치아 사이사이를 청결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한 번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실 사용으로 구석구석 세균을 제거할 수 있어 입냄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구강청 결제 사용. 구강청 결제는 입속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은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무알코올 구강청 결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물로 입 헹구기. 물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입속 세균을 제거하고 구강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금물로 헹구면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매일 아침 소금물로 헹구기를 습관화하세요. 5. 좋은 음식 섭취.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자주 먹으면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단한 음식을 씹으면 치아를 자연스럽게 마사지하는 효과도 있어 구강 건강에 좋습니다. 6. 금연. 담배는 입속 염증을 악화시키고 잇몸과 치아를 상하게 만듭니다. 가능한 한 금연을 하거나 담배의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7. 치매 예방을 위한 일상생활 습관.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구강관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뇌에 좋은 혈류를 공급하고 두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뇌 활동, 두뇌를 자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퍼즐, 수수께끼 풀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두뇌를 훈련하세요. 3. 건강한 식습관. 지중해 식단처럼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유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뇌 건강에 유익합니다. 4. 충분한 수면.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은 뇌가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 중에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독소를 배출합니다. 8. 구강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 입속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일 올바른 구강 관리를 실천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구강 관리와 치과 검진을 통해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강 건강을 잘 관리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병들을 예방하고 자신감을 증진시키며 치아 수명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구강 건강과 치매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더 많은 건강 정보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